저희가 말하는 것은 전주 골목 이야기거든요. 전주가 변화가 없다 하고 전주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명소리 하지만 그 대신 철저히 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추억이 오래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서 건물을 쓰면 한쪽에서는 무너져가는 게 있어요. 또 그 화려한 건물을 쓰면 우리 어렸을 적 추억이 내가 몰았던 골목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골목 이야기는 옛날 것을 그냥 고스란히 뭐 기억한다가 아니라 왜 전주의 골목 이야기가 소중한가, 어째서 골목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또는 다른 아름다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윤명 시인과 또 한봉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벼락 콘서트를 할 건데요. 윤명 시인님은 시집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한봉수 평론가님은 이쪽에 있는 신곡 단체, 그 어렵다는 단체를 소설화해서 자기가 각색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책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할 겁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다 영상으로 취재를 해서 유튜브로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우리 문인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전주 시민이라면 우리가 왜 전주 골목에 대한 기억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 번쯤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린다면, 지금 전주시에서도 전주의 문화 역사를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기억할 것이냐,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간단히 줄이면 교육센터에서 어떤 카드 형식이나 만화 형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서대중 그분이 센터장님이신데 서대중 박사님 모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전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간단하게나마 이런 것을 교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이 골목 이야기는 어쩌면 거기에 덧붙여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정희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이 와주셨으니까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말씀 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벌였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일을 지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전주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이제 골목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한인의 귀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시 옛날의 그 길을 거니네. 너무나 잘 아는 그 골목길을 이제는 텅비채 버려진 옛사람의 집에 들렸었네. 거기는 너무도 좁구나. 포장도 엉망이고 집들은 머리 위에 끊어져 내리고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네. 참 골목이라는 것들은 누구한테나 추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정치가 시케로가 이런 말을 했죠. 장소가 보상시키는 힘은 크다. 어디에 뒀든지 우리는 역사의 의적 위에 발을 디디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윤원 선생이 있죠. 광장. 우리나라 소설 중에 광장, 저는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전국, 그런 소설들이 노벨문학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른 이름난 시인을 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참 소문만 무성하고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겼잖아요. 최윤원 선생의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실로부터 광장으로 나오는 골목은 저마다 다르다.
광장에 이르는 골목은 무수히 많다. 그가 밟아온 길은 그처럼 갖가지다. 어느 사람의 도정이 더 훌륭한가 하는 소리는 당치 않다.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었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었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모든 것들이 다 저마다의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곳이 지금 진곡동의 우성아파트예요. 그래서 우성아파트에서 고속버스가 가깝고 시내버스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때 시간이 나면은 다 골목, 작은 골목을 통해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골목으로 가고 특히 이제 심야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목 아무도 없죠. 어떤 때는 거북고양이가 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가로등불만 비치는 골목을 걸어올 때 느끼는 감동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골목은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들이 골목인데 우리는 골목을 넓은 대로나 그런 것들만 좋아하지 사실 그렇게 흥미진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중에 이제 스완의 집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는 세월처럼 실, 골목, 가로수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갔어요. 2005년이나 이덕근 선생이랑 중국의 산해관에서부터 해가지고 박지원 선생의 열아일기어 추적을 가면서 답산에 갔었는데 산해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쓴글이 있는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도착한 산해관 입장료가 만만치 않은 40원이라고 한다. 그래도 들어가야지 하는데 전형적인 중국의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나타나서 아주 싼 값이 10원에 천하제일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믿지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따라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다. 산해관 후문앞 슈퍼에서 바라보면은 산해관 정문을 볼 수가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값이 10원이라는 얘기였다. 우리가 난감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내원의 얼굴도 기면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안내원도 서운하지 않은 만큼 금액을 주고 제값이 입장료를 지불하고서 산해관에 들어갔다. 좌우간 안개 때문에 산해관 주변의 정관을 제대로는 볼 수 없었지만 산해관 건물에서 바라본 산해관 일대를 바라보면 조선 사신들이 이곳의 유령에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따라갔더니 산위로 데려가가지고 산해관이 잘 보이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이 그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산위에 올라가가지고 잠시 보고 내려와가지고 제값을 지니고 갔었습니다. 정말로 재미났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는데 제가 이제 전주에서 수많은 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객사길이죠. 그러니까 객사길은 지금 객사 뒤편에 작은 길이 객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칭 개정위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객사길을 만들 때 사실 지금 넓은 도로를 객사길이라고 하지만 충정로라고 부르잖아요. 이정란 장군의 호 정예립의 인척감이었는데 정일반한테 밑보여가지고 한직으로만 나돌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의벽을 일으켜가지고 전주성은 수상한 공로로 이제 충정로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을 충정로라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관통로. 그래서 김영삼식 발언을 하면은 관통로에 관광호텔 간다. 그 옆에 관광호텔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객사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안해가지고 완산구청에서 한 300명 중에서 90몇 년이냐 객사길로 만들자 해가지고 공청을 해줬는데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제해가지고 객사길로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객사는 나가서 죽는 것이 객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달라져 버려가지고 안 되지 해가지고는 못 만들었어요. 객사길을. 그래가지고 2000년에 이제 내가 명칭개정위원회에서 이제 바꿨는데 객사라는 것은 서울에서 고위관리들이 내려와가지고 자는 지방의 국립호텔이 객사거든요. 은밀하게 다른데
객사길이라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객사 나중에 할 것입니까? 집에서 할 것입니까? 병원에서 하죠. 다 객사하는 거예요. 집에서 죽게 되면 복잡하니까 죽기생이 있으면 바로 객사시키려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현진건 선생의 술권하는 사회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객사권하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다 객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내가 서명숙 씨랑 길문화 축제를 하면서 아들아 무슨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내가 객사 나는 나중에 객사할 것이다 했더니 객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다 좋다니 그래가지고 같이 서명숙 이사장이랑 해서 한 30년이 객사합시다를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객사가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에서 죽는 게 좋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다 죽는 게 좋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보다가 책에 꼬라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 여러분들 선남원대걸 있죠. 중화산도 거기서 화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서원은 회계 이연역성을 해놓고 송인수를 모신 서원이 화산서원이에요. 지금은 비석만 세고 있었지만 거기를 내가 선넘어내거리라고 만들었죠. 선넘어. 그러니까 서원 넘어했는데 줄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선 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 꽃밭정이 내거리. 양짓던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어느 효자가 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꽃을 찾아다니는데 그 꽃샘에 꽃이 피어있더래요. 그래서 꽃밭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꽃밭정이 내거리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인호동에 있는 예, 해금장 사거리 있죠. 해금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해금장 사거리니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가 원래 그 자리가 명주배의 집산지였었어요. 명주배의 집산지. 그래서 명주골 내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죠.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호플러스 사거리라고 부른다네. 참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줘도 이렇게 참 그러는구나. 떡전거리. 떡전거리는 지금 전주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예전에 통영대로의 길목이거든요. 통영에서 남원 거쳐가지고 전주 거쳐서 상류를 가지고 서울로 가던 길목 거기에 이제 나그네들이 많으니까 떡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떡전이라고 불러요. 그 수원에 가면 병점이 있죠. 병점이 내내야 떡전이거든요. 제가 2003년에 삼남대로를 혼자 걸어갔는데 거기를 제가 10사흘에 서울까지 걸어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떡전거리 그 병점 거기가 평당 아주 좋은 땅이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좀 샀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열인도 제가 이제 수많은 길을 많이 만들었는데 정열인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 이제 그 마침 그 지금 전주방송이 있는데 예, 항방산 짜하게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열인도로 만들자 했더니 하태규 선생이랑 같이 명칭재정위원들이 여기를 어떤 논리로 정열인도를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열인이 상관이 고향이 있는데 상관에서 어디냐 서울로 과거로 올라갈 때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교실을 그만두고 금구로 대동계 조직으로 내려갈 때 바로 이 길로 내려갔다.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열인도가 만들어졌어요. 정열인이 살았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안주근 상관면 오람리 거기 제가 이제 그 정예립 책을 쓰면서 정예립의 평전을 쓰는데 모든 기록에 전주 남원박이라고만 나와 있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느라고 정예립이 집터를 찾느라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글 앞에서 나온 한국 진영특망을 보니까 거기에 상관면 오람리에 역적 정예립의 집터를 파가지고 쏘를 만들었다. 팥소 위에 있는 봉우리는 팥소봉 그리고 바로 그 상관 일대의 들파는 팥소들 색장동으로 넘어가는 모래기는 팥소보랭이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역적의 집터는 그대로 두면은 그곳에서 풀이나 나무가 자라잖아요. 풀이나 나무를 갖다가 말이나 노새가 먹어도 역적질을 한다. 그러니까 역적의 집터는 숯불로 지진 다음에 파가지고 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로의 집터나 이몽학의 집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데 저수지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본 세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예림이 집터가 바로 팥소, 그래서 팥소봉 지금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정예림로를 만들고 나니까 혁신도시에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기는 역적으로 배우는데 왜 이렇게 정예림로가 있느냐 해가지고 시청에 문호해서 그 사람은 올리버 클린보다도 훨씬 훌륭한 공화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예림의 그거를 만든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을지 문덕에 뿔을 따가지고 을지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민영환 포를 따가지고 충정로 특유 선생의 포를 따가지고 특유로 율곡로 충무로 그런 이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전주의 혁신도시 가장 초입의 정예림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예림과 구청관이었었던 정원식이라고 있어요. 우정이었었는데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탕계의 일어나니까 김시민, 이혁기, 이순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진족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선장을 베푸니까 여진족들이 아들 이름을 낳으면은 정원신이라고 했어요. 언신이라고. 그랬는데 정예림 사건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률, 그러니까 정률이 이양국이하고 친구였거든요. 정률이 죽으니까 만사를 지어서 썼는데 그 길이 정말로 슬프지요. 대저 사람은 본래 잠깐 우거하는 것과 같으니 오래가 빠른 것을 누가 원하래.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또 돌아가면 뜻함이니 이 이치를 내 입이 밝게 하라. 장애를 위하여 슬퍼하노니 내 아직 손등을 면하지 못하여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고 눈물이 쏟아져도 소리내어 울 수도 없네. 베개를 어루만지면 남이 엿볼까 두려워서 소리를 삼켜가며 가만히 울고 있네. 어느 누가 절대는 칼날로 내 슬픈 마음을 도려내어 주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글이 만사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묘에서. 그래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이 엿볼까 두려워서 소리를 삼켜가며 가만히 울고 있네. 어느 누가 잘 뜨는 칼날로 내 슬픈 마음을 도려내어 주니 이양복 선생이 정말로 선비 중에 선비였었어요. 동인이나 서인에도 하나도 물들지 않고 자기 소신껏 살다간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선비가 바로 이양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견원로, 권삼등로도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이름이고 평화동 장천리 큰 데가 있으므로 만내골이라 부르고 평화동 이가 양짓등에는 그 일대에는 호박만한 감이 유명하다. 한글앞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감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평화동 주민들이 각자 아파트나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심어가지고 가꾸고 가을에는 따가는 3년이면 열린다네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평화동에서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감축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할 때 주막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산과 강, 고개를 다니면서 수많은 주막을 봤거든요. 주막거리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주막은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양 삼강리의 삼강주막. 우리나라 마지막 주모가 유호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글을 몰라요. 그래도 집안차가 남아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부엌에다 어떤 사람은 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상장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온 부엌이 다 의상장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북도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삼강주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KBS에서 유지인 씨라고 알죠? 유지인 씨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 진행을 잘하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우리나라의 주막에다가 옛날 이름 났던 주막들에다가 주막을 지어가지고 주모도 공채하고 마당새도 공채하고 부를 때는 방우도 공채해가지고 그 전통 주막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내가 우리나라에 한 500곳에 전통 주막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꿈은 주모를 등쳐먹고 사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랬더니 유지인 씨가 선생님이 주막을 만들면 일주일간 주모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방은진 여자 감독이 있었죠. 그 친구도 나오고 MBC 나 다큐를 찍을 적에 자기도 와서 그었다고 그러고 주모가 지금 한 10몇 명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같이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만나서 시장님을 만났더니 바로 추진하겠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동이나 평화도 어디 삼천동에 있는 주막처럼이 아니고 진짜 주막을 만들어가지고 주모도 공채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다면은 주모학교도 만들 게요. 재미나겠죠? 그래서 한번 잘 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오자 이용처럼 아까 완내골에는 사과나무를 심어오자 양지뜸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래서 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우동에 가면은 도덕리가 있어요. 도덕리. 우리나라 고흥에 가면 도덕면이 있고 도덕리라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도둑이 많아가지고 도둑골인데 이름이 참 그러니까 바꾸자고 해가지고 전부 다 도덕으로 한 거예요. 도덕하고 도둑하고 차이가 한 끗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 났던 우리 전주에는 보광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촌 쪽에 있는 보광사라는 절터 거기가 이제 5분 이색 선생의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이 보광사 중창기를 썼는데 중창할 때 모여들었던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해요. 3,000명. 대단했던 절터가 지금은 폐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둑이 지금도 정치인이나 다 도둑놈들이 수두룩한데 옛날에도 도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장수의 60명 알죠? 왜 60명이에요? 도둑이 많아가지고 60명이 모여서 넘었다 해서 60명 또는 고개고비가 60개가 더해서 60명 그 다음에 구미시 해평면에 가면은 백곡고개가 있어. 백곡고개는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명이 모여서 넘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양산자락 인천에 가면은 1000명이 고개가 있어요. 지금은 장명이 고개라고 부르는데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넘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모여서 넘었던 데는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가면은 만인제가 있어요. 도둑이 많아가지고 10,000명이 모여서 넘었다. 진짜 도둑이 많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도둑이 많지만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그래서 그런지 도둑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아중이는 암학실 또는 아중이인데 인진들한테 왜군이 막을 치고 있다가 전멸당했으므로 외막실이라고 부르다가 아중이라고 불렀고 서신동에 제가 이제 잘 지은 이름 중에 하나가 서신동에 여울초등학교예요. 가리나 여울이 진다면서 지금 거기에 서신동에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문영주 교육감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가리네가 여울진다 해가지고 여울초등학교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뭐 지리산의 대원사 쪽에 가랑잎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폐교가 돼버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저는 여울초등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이 송천동이 오송리하고 시천리가 합쳐져 가지고 송천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갖다가 분내성당도 만들때 거기를 갖다가 분내성당이라고 만들게 하고 솔레고등학교 그런 이름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지은 이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익산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라북도에서 관리 유치원을 만드는데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이름이 마땅치 않다고 나를 찾아온대요. 와서 봤더니 한 500개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름들만 많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글학교에서 나온 한국지명청남 익산군 53년이 주소가 어디냐니까 영만리래요. 영만리에 딱 치니까 그 자리가 청수가 있네. 맑은 청자 물수자 그 자리에 딱 지었어요. 맑은 샘이라고 지차 보고 우리나라에 유치원에 맑은 샘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맑은 샘 유치원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지고 나서 그냥 온 나라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익산교육청에 가서 강연도 하고 교육청 사람들한테 참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근원은 잘 모를 때는 근원으로 돌아가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우리나라 이제 걸으면서 물론 서울대에 가서도 강연할 적에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왜 사람들이 걷는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암집에 나오는 화담 선생 이야기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걷는가? 내가 처음에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요. 어디 가냐고. 내가 상남대로를 따라서 서울까지 간다. 영남대로를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또는 낙동강을 따라서 태백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돈 줍니까? 아, 무슨 돈을 줍니까? 그러면 왜 돈도 안 주는데 걷습니까? 다한테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왜 걷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는 다 심리 다 걸어 다녔는데 차가 있고서부터는 그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에 슈퍼를 가는 데도 다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핑계하에. 그러다가 보니까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가 있는 사람, 우리 김현주 회장은 표가 있어요, 없어요? 9월. 네? 9월. 9월? 예. 왜 9월이야? 옛달. 옛달은 다 저버렸잖아. 또 떠오르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 후가 그럴듯하죠. 자기 고향 이름이 물러나는 시내라 뜻에 퇴계에서 이제 토기라고도 부르고, 율곡 선생은 자기가 자기 선대 어른들이 살았던 데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방나무골, 그래서 율곡이라고 지었어요. 화담 선생은 자기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데가 꽃피는 연못이라는 화담, 그래서 화담이라고 지었고, 대부분이 다 자기 고향 이름을 짓거나 그래서 누구한테나 무난한 거예요. 그런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는 신안면 하울의 후광 집게거든요, 집게. 그런데 원래 뒤에 비를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도 될 것인데 기어이 아버지 묘를 또 용인에 딱 옮기고, 또 호주 김윤아 날지요. 민정당 사무총장에 있었던 그 사람 호는 빈배예요. 빈배에다 돈을 그냥 무지하게 치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호라는 것도 그렇게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싸전다리, 사학동과 남대 분시장을 연결하는 다리고 옛날에 싸전이 있었던 것이고, 담배를 사고 팔았던 데는 선대전다리. 그렇죠. 들사평 서쪽에 있는 턱된 마을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 중바위, 여러분들 승암산이라고 부르죠. 중바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치명자산, 천주교 성인들이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오는데, 원래 이름이 중바위, 승암산이에요. 중들이 꼭 바위가 꽃가를 끼고 줄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승암산이거든요. 중바위. 그런데 기어이 또 천주교인들이 세가 세다가 보니까 지금 치명자산이라고, 내가 KBS, MBC, JTB 다 얘기해서 방송 모자고 했더니 천주교인들한테 뽀일 것 같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나서네. 그런 것은 전통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이잖아요. 선산. 그러니까 태미제에도 많은 글이 나오는데, 조선인제에 관한 영남에서 나고 영남인제에 관한 선산에서 난다. 왜 그러냐면 전필제 김동지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은, 야은, 목은 중에 목은 같은 경우는 여강에서 정도대중을 했다, 또는 이성계가 보냈다는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죽었어요. 포은 정몽주로 어디서 죽었습니까? 대선에 선주교 죽었죠. 그러니까 야운 길제 조정에 나오라는데 안 가고 결국 자기 고향 구미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숙자라는 사람이에요. 김숙자의 아들이 전필제 김종직이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바로 사경 김일손, 그 다음에 그 일두 정여창, 추강 남효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림이 구미에서 선산에서 싹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인제에 관한 영남에서 나고 영남인제에 관한 선산에서 난다. 그런데 구미가 선산군에 딸린 작은 마을이었는데 박정희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구미 산업공단이 들어서면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지금 뭐라고 바꿨느냐, 구미시 선산항구라고 바꿨어요. 제가 경상북도에 가서 도청에 가서 강연할 때 원래 선산군으로 돌려주고
국민은 국민으로 해야 한다. 왜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성호 선생이 성호 사설에서 그랬어요. 정신이란 모습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이 몇같이 한다면 그 정신이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정신을 그대로 대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바위, 그리고 또 어디냐, 승바위 동쪽에 있는 모퉁이를 4대 모퉁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선비들이 모여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독서강제도 오늘날 공무원들이 1년간 연수하는 것이 옛날에 독서강제도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시작했던 선비들을 갖다 1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이 독서강제도였는데 독서당하고는 다른 뜻이 있지만 여기 4대 모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산동은 일제 때 동산동당이 있었으므로 동산동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쪽구름, 그러니까 편원이라고 있어요. 조각구름. 그래서 제가 그걸 90년대에 그걸 갖다가 편원동 아니고 조각구름 마을, 쪽구름 아니면 쪽구름이나 조각구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요 근래에서 이제 쪽구름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그게 쪽구름, 그러니까 조각구름 묻히고 조각구름 농협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하자고 했는데 90년대에는 안 됐었어요.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조각구름 묻히고 그랬는데 조각구름 도서관도 만들어졌고 지금 그렇습니다. 쪽구름. 그리고 그 진곡동 숲벽이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대나무, 느티나무, 팽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다 해서 숲정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이제 사형이 진행되기도 했었지. 그런 곳으로 나와 있고, 또는 뭐 물레방아걸도 있고, 태평동에는 물레방아가 2개나 있었다는데 어디 흔적도 없죠. 용머리고개 고려장군 강감장이 전주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니까 저 소년을 데려다가 막 혼냈대. 왜 가뭄이 그렇게 심한데 가만히 있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곳이 용머리고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도토리골 있죠. 도토리골.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저도 2번 가봤는데 거기는 도토리골 또는 돛대골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데 지형이 배우 형국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도토리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형된 것이죠. 돛대골이 하는데 전주나 나주나 역시 나주 같은 경우가 배우 형국처럼 생겼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골목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 어디냐 모로코의 페스던가 미로 마을 미로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9,000개의 골목이 있어가지고 거기 살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저는 전주에도 진짜 골목들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골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가 내년 정도에는 골목을 가지고 책을 하나 아주 재미난 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글 쓸 것이 많아요? 이거 찾고 나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 시인, 제가 이제 우리 땅걷기 사람들하고 걷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는 사람한테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의 시가 있어요. 아픔이라는 시인데 가자, 따라서 해보세요. 가자.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그러면 그냥 기적처럼 일어나가지고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면 안 아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김수영 시인의 전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골목을 돌아서 베레모는 썼지만 또 골목을 돌아서 신이 찢어지고 온몸에서 피는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흐르는데 또 골목을 돌아서 치의 온몸이 돌같이 감각을 잃어도 또 골목을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이나 세계 문학이 보면은 골목을 가지고 쓴 글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에 갈 때도 또 내려올 때도 골목을 돌아가지고
이걸 뭐 저걸로 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봄날에 특히 이제 우리 진북동 우성 아파트에서 저쪽에 우체국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점집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묘화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양이가 내 앞에 와서 들락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풀들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풀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애기똥 풀에서부터 신건지에서부터 민들레가 그냥 피어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재미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거기서 그냥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아름다운 그 골목들, 저는 특히 이제 저기 어디냐, 자만동 쪽에도 거기도 막 벽화마을 있잖아요. 벽화마을 있는데 그런 골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는 완산동, 여기서 보이지 않은 저쪽에 동완산동에서 고모집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방인근 소설 읽어보신 분 있어요? 잘 몰라요? 아주 야한 소설을 썼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야한 소설을 썼던 또 박기영 알죠? 몰라요? 알아요? 김현조 선생도 모르는구나. 몰라요.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 그러니까 고모집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방인근 소설도 많이 읽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야한 소설을 많이 읽었네.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을 내려오고 그럴 때 별하루에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골목들이 결국은 앞으로 전주에도 아름다운 골목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선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래서 95년이나 그때 이제 제가 전주에 그 아름다운 그 골목을 94년부터 시작했었구나. 전주에 아름다운 거리 이름 찾기, 옛 이름 짓기, 또 이름 지어주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한겨레 신문이나 동아일보에 나오니까 전국에서 뭐 한원 이름을 지어달라고도 하고 다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대구에 가면은 건들바위 내거리, 반월당 내거리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옛 지명을 제대로 살렸던 곳이 바로 저는 전주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참 모든 인연들이 제가 그냥 니체를 참 좋아하는데 니체는 강을 두고도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 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샘이 되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내려가면서 수많은 지류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화무바다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우여곡절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하고도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학교를 다니고 취직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의 지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목길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 근데 그 인연이 어떤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인연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냥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학을 처음에 95년에 처음으로 책을 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곳 카란차키치의 그리스인도르바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를 정말로 잘 인용하는데 나는 내 기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기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무,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니.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을 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언덕 누군가 만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시절 인연이더라고요.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시절에 또 누구를 만나고
또 평생 가는 인연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한 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주라는 곳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택리지를 쓸 때 택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택리지는 살 곳을 가려서 정한다예요. 살 곳을 가려서 정한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 같은 경우는 연고증을 해가지고 5번의 공문을 받고 5번의 유배를 가고 그래도 풀려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찢기고 찢긴 상태에서 어디에 살면 것이 좋을 것인가 해가지고 2, 30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지막 결론이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주 살고자 하는 곳을 택하자고 했는데 정말로 좋은 곳은 없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말이 이중환의 택리지의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제 스승이라 저는 평생 그 소크라테스나 공자에서부터 수많은 사람 도텔키, 니체, 카프카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었지만 정말로 진정한 스승은 김지하 선생님이었거든요. 우연처럼 김계란당의 추모기를 세우면서 만나가지고 10여 년 동안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의 정말로 진정한 사라세의 스승이었었어요.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 나는 이것을 수타산에서 배웠다. 마지막 얘기 아주 걸작이에요. 개새끼들.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회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돌아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보다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의 정치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문득 누군가 그리워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냥 막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몇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